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저희가 책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래서 간간히 독서법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남실장의 독서법. 책은 이렇게 읽어라 이것들아. 저는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예전 2004, 5년 정도에 유행했던 뉴욕 타임즈 선정 100대 소설. 뭐 이런 거. 100대 영미 소설 뭐 이런 리스트들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파리에 있을 때 보면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고등학생 바칼로리아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뭐 30권의 책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리스트가 근데 읽을만 한가요? 믿을만 한가요? 믿을만한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뉴욕 타임즈 선정 뭐 그 100대 영미 소설 이게 아마 제일 독서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때 시기가 민음사가 세계문학 전집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문학 동네 열린 책들 이런 데서 세계문학 전집을 앞다투어서 내기 시작할 즈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출판사에서 내가 어떤 목록을 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편집자들이 만나서 막 고민도 하고 교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건데 네. 실제적으로 그 당시 뉴욕 타임스에 실렸던 그 책은 랜덤하우스라는 출판사에 그 모던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부서가 있어요. 걔네가 그 위원들한테 자치위원들한테 이제 물론 이제 뭐 석학들을 모셔놓고 의뢰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99년도쯤에 나왔던 목록이거든요. 근데 99년도에 자문위원회 정도라면 거의 한 4, 50년대생일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노땅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올드하다 약간. 되게 올드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물론 그런 것들이 그 세계문학 전집을 새로 발간하는 출판사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었겠죠. 중역들을 다시 번역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100대 목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번역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은 되게 좋은데 그게 나오는 순간 잊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목록 자체가 워낙에 시간이 지난 애들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이고 국내적인 합의가 없이 이런 목록들이 그냥 이거는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읽고 나면 나름의 독서 지도 같은 게 생기잖아요. 저자의 초기 뭐 중기 후기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대표 작가 그다음에 뭐 실패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도 역할은 많이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어떤 작가의 대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조세 콜레드 같은 경우는 4개의 책이나 이 100권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뭐 로렌스도 그렇고 뭐 제임스 조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대표작이나 어떤 그 다양성보다는 그냥 중요도 위주로 선별된 느낌이고 그 여성 작가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유색인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흑인 작가나 이런 목록들을 거의 볼 수가 없고 대부분 백인 뭐 남성 위주의. 그러니까 헨리 제임스 같은 책 요즘 아무도 안 보거든요. 누군지도 몰라요. 네, 남실장에게 이제 정리하면 그런 거네요. 랜덤하우스의 모던 라이브러리 자문위원이 대체로 1940, 50년대 백인 남자일 가능성이 크니 그들의 취향과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책들이 이런 리스트에 어떤 기본적으로 깔린다. 그렇죠. 영미문학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적이고 보수적인 책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감안하고 봐야 돼서 사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나 뭐 문학동네 전집이나 시공사에서 나온 문학 전집 이를 보면 약간 리스트들이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나름의 다 선정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누가 선정했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의 나이대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 리스트를 보자면 제일 먼저 1등이 뭡니까? 남실장이 고른 거 1등 말고 네. 여기서 고른 1등은 율리시즈죠. 율리시즈. 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입니다. 네. 제가 한때 얘기했지만 이 넘사벽의 3권 그 중에 하나죠. 네. 율리시스고 두 번째가 위대한 개츠비. 우리가 다뤄봤죠. 네. 우리 2등은 다뤄봤다. 그리고 뭐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그 다음에 위대한 신세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 100권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읽은 것은 7권이더라고요. 7권이고 아는 거는 영화로 봤거나 뭐 제목을 들어봤거나 해서 아는 건 한 12~13권 돼요. 남현장은 몇 권 읽어봤어요? 저는 그래도 반 이상은 본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와, 이걸 반 이상이나 봤어요? 반 이상은 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한 10몇 년 전에 나온 목록이어가지고. 진짜 책을 많이 읽었구나. 이거 화산 아래서 멜컴 라우리 이런 이거 진짜
진짜 우울한데 약간 호방하고 이상한 소설이에요. 약간 정신병 걸린 우울증 걸린 약간 걸릴 느낌이에요. 그런 책인데 이건 이제 문학과 지성사 그 대상 그 재단에서 나오는 그 문학과 지성사 세계문학으로 번역이 돼 있다. 그럼 남실장이 여기 있는 것 중에 네. 그냥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 그런 거 몇 권 추천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 목록을 통해서 제가 본 책이 그 포드 매덕스포드의 훌륭한 군인. 이 책이 엄청 재밌어요. 진짜 소설적 재미가 뛰어난 네, 훌륭한 군인 그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가웠던 책은 뭐냐면 조세 콜레드의 비밀 요원 같은 거는 사실은 안 다뤄진 책인데 이 목록에 나오고 나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역시 나왔거든요. 근데 조세 콜레드가 이런 재밌는 흥미진진한 스릴이 넘치는 소설도 썼나?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가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왔다가 맨날 자는 바람에 못 읽었던 책인데 영화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월커퍼시의 영화강. 네. 이 책도 제가 지금 꼭 읽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에벌린 워의 그 한 줌의 먼지인가? 한 줌의 흙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제목이 이블린 워. 네, 에벌린 워, 이블린 워. 근데 이런 리스트를 보고 독서법이니까 네. 이런 리스트를 보고 독서를 확장하거나 독서 목록을 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다 읽어볼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제 뭐 약간 궁금하거나 몰랐던 책을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몰랐던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한번 정해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이 리스트 말고 혹시 추천하고 싶은 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민음사 세계문화 전집이든 뭐 쭉 있잖아요. 문학 그 프랑스인의 생각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르몽드에서 1999년도에 뭐 그 푸낙이라는 네네. 유통업체 있죠. 거기서 같은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해서 네. 100대 소설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 대중 소설이나 만화 같은 책도 다 포함이 돼서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대중적인 시선을 볼 수 있는 유럽인이 생각할 때 그 대중적인 소설. 근데 소설을 이제 좋아하면 보통 이렇게 해서 독서 목록을 좀 넓히나요? 보통?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 때문에 그때 그냥 그 시대 현 시대의 작가가 그래도 한 60% 넘게 독서 목록에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목록들은 항상 머릿속에는 있는데 막상 이제 손으로 안 가는 거죠. 이런 계기들이 저도 이제 이 목록만 보고 목록대로 줄줄이 빌려가지고 절대 못 읽거든요. 어떠한 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꼭 이제 그 지금 동시대에 나오는 책들 새 책들 몇 번을 읽고 이제 마음이 좀 비워지면 이걸로 또 채우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좀. 독서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제 현학적인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 뭐 가끔 이런 거 읽어줘야지.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목록들을 한번 보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약간 이 목록들이 오래된 만큼 머릿속에는 많이 있는데 이걸 읽을 만한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잘 없다. 그런 계기는 내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읽을 이유가 1이 생겼는데 나머지 2나 3이 더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내가 다른 책에서 이 작가의 책이 언급이 됐을 때 그때 그러면 마음이 더 가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책에 바로 뛰어들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저도 이 세계문학 별로 관심 없을 때 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읽어야 될 한 30권 책을 쭉 정리해 봤거든요. 그럼 뭐 오이디푸스라든가 뭐 그런 한 30권 정도 읽으면 웬만한 이야기들은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돼요. 뭐 햄릿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100대 소설 이런 것 중에서 한 10권 정도라도 건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러 리스트를 보고 겹치는 걸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일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어느 집단이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의 교집합은 그나마 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고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책 읽을 때도 대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할 때니까 영화에서 막 이런 그려지는 이야기들이지 이야기들의 원형질은 동화가 거의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동화를 확장시킨 영화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예를 들면 올드보이 같은 박찬욱 영화 보면 그게
일본 만화가 원작이라고 하지만 일본 만화 원작 읽으면 그 얘기에서 몇 개 설정이잖아요. 교도소 가지고 뭐 이런 건데 네. 그 이야기는 사실 올드보이는 뭔지 아세요? 네. 네, 오이디푸스잖아요. 오이디푸스를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깜짝 놀래거든요. 오이디푸스라 그러면 왜 놀라는지 알아요? 왜요? 아니 어떻게 그 오이디푸스를 그렇게 바꿨지라고 얘기해. 아.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오이디푸스를 읽은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는 거에서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월트 디즈니의 라이온킹. 라이온킹 원작이 뭔지 아세요? 햄릿이에요. 라이온킹의 원작은 햄릿이에요. 안 봤어. 아, 라이온킹을 안 보셨구나. 네네. 라이온킹 다들 많이 사람들 보잖아요. 그 왕사자 무파사가 있고 삼촌 스카, 또 아기 사자 이 심바, 요 사자 얘긴데 이게 사실 햄릿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라이온킹은 햄릿의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요. 아 그게 어떻게 그게 그 얘기였어요? 근데 알고 보면 햄릿을 읽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고전을 잘 안 읽는다고요. 근데 예를 들면 햄릿과 오이디푸스를 읽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변주가 재밌는 거죠.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백대 소설이든 어디 누가 꼽든 중요한 소설들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현대 소설, 당대의 소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관심 있으시면 그런 뭐 백대 소설이든 뭐 이런 걸 꼽아놓은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고 이 리스트를 자주 보는 건 좋은 것 같아. 쭉 자주 봐놨다가 겹쳐지면 어느가 우연히 언젠가 그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천작 몇 개 한번 꼽아보시죠. 저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이게 레그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가는? E.L. 닥터로 처음 들어봤어요. 문학 동네에서 나오고 이거를 왕은철 그 교수가 네네. 그 존쿠치로 유명하기 전에 그 레그타임을 저기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헌책방에서 발견을 하고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추천했는데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다 옛날 책이어가지고. 근데 이 목록에서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문학동네에서 나왔을 때 되게 이제 기뻤던 그리고? 레그타임. 아 그럼 이 정도 읽으면 좀 책 좀 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저는 이제 쉘터링 스카이 폴 보울즈의 그 영화 마지막 사랑으로 예전에 존 말코비치 나오는 영화 있어요. 네네. 그 영화 원작인데 이 소설가는 거의 국내에는 너무 안 알려져 있는데 엄청난 소설이다. 쉘터링 스카이. 그다음에 제목도 처음 들어봤어. 소피의 선택 이런 것도 엄청 재밌어요. 아 이거 유명한 소설 아니에요? 네, 진짜 유명한 소설이고 너스네이얼 웨스트라고 메뚜기의 날, 메뚜기의 하루 이렇게 번역된 소설이거든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변태 같은 유태인이 쓴 책인데 정말 처음 들어보는 모든 게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영화나 문화를 통해서 봤던 익숙한 어떤 정서나 익숙한 풍경, 익숙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언급한 얘들은 익숙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건 이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 문화를 좋아하거나 미국 문화를 많이 접해봤던 분들은 지금 남 실장이 추천하는 몇 권의 책을 읽으시면 아마 좀 반갑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다 뭐 70년대 쯤의 저자들이거든요. 뭐 사실 제임스 조이스나 뭐 포크너나 로렌스 좋은 작가긴 한데 그냥 펼치면 바로 잠이거든요. 펼치면 바로 잠이야. 좋은 책이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 저자들은 60대나 돼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뭔가 마음에 의명이 없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헨리 제임스 이런 거 보면 진짜 잠 오거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 리스트를 갖고 랜덤하우스 모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100대 소설인 거잖아요. 네네. 이 리스트를 갖고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남 실장이 추천한 몇 권의 책을 한번 독서 목록에 한번 올려보시고 그러면 책에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알면 되게 많이 아는 사람 같아.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가 르몽드 리스트를 갖고 와서 아는 척을 한번 네, 같이 한번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리스트 얘기하면서 리스트에 있는 그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하면서 다음에 남 실장이 가장 즐겨 읽는 남 실장 소설이란 건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재미를 줬던 책 한 30권을 뽑아봐요. 그거 언제 본? 그럼 10권. 다음에 남 실장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